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2,000명이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른바 초강수를 뒀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셨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남은 과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의사 수를 왜 늘려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벼랑 끝에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필수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1월 1일 정부는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사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근데 기존 정원의 65%나 되는 수를 한 해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파격적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나온 이유도 있겠죠? 네, 저희는 10년 뒤인 2035년에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 필요한 의사가 5,000명 정도,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2035년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5,000명 수요 가운데 우선 10,000명을 2035년까지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인 걸 감안을 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1년서부터 35년, 5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명이란 숫자를 산출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6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충되는 10,000명은 활동 의사 수 작년 말 현재 11만 5,000명입니다. 여기 대비로는 약 8.7%에 해당됩니다. 네, 뭐 의대 정원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65%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자, 근데 인력이 늘어나도 소위 이른바 뭐 필수과 이런 거보다는 인기과 거기에 몰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에 좀 지역에 내려갔으면 합니다만 이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진료 과목 간,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위한 정책 과제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료 사고 부담 완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응급, 그다음에 중증, 소아, 분만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정책 수가, 그다음에 대안적 지불 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의료 유입 확대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파격적 정주 지원을 같이 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책 수가도 확대하고 지역 의료 발전 기금 또 신설해서 지역과 그다음에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역이나 뭐 차이가 안 나게 하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네. 그 유인책에 얼마만큼 의사들이 이동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네,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당장 내년에 이제 2,000명이 늘어나면 교수진도 필요할 것이고 네. 또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확충 가능한 일입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확충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40개 대학으로부터 희망 수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에서 학교 시설을 확대하지 않고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고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가장 작은 숫자가 2,151명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한 결과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학별 이제 정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가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같이 세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여건 개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네.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입시도 좀 논란이죠. 요즘 뭐 의대 다 들어간 다음에 이공계 순서로 이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뜩이나 이 의대만 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늘려놓으면 정말 이공계에 갈 친구들은 더 줄어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판 그리고 높은 기대 수익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완화될 것입니다. 충분한 의사 인력 공급으로 타 분야와 비교해서 균형 잡힌 기대 소득을 이 전망되고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쏠림 현상을 과도하게 우려할 경우에는 의대 쏠림 현상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이제 자극이 돼서 병원을 더 갈 거다. 그럼 수가가 또 많이 들어갈 거고 재정이 좀 악화될 거다. 이게 의사한테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도 한번 파업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의대 정원을 하려면 의사단체와도 좀 네. 합의가 있어야 될 건데 이건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사결정을 하면서 많은 의사분들을 만났는데 두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다른 하나는 노력과 희생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일 날 발표한 정책 패키지나 오늘 발표한 의사 정원 확충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많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 또 의대 정원 자체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의료 수급 현황에 맞게 그것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의 어떠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사협회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야 할 텐데 큰 충돌 없이 원하시는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